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드라마 중에서 제3편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다룬 에피소드를 감상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다룬 드라마를 시청하시기 전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 경력 12년, 학생부 경력 9년의 선생님에게도 학폭위는 쉽지 않은 업무라고 한다.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은 자치위원회의 어떤 노력도 저희가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많은 이제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치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치위원회 실제로 진행할 때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에겐 익숙지 않은 법령들과 관련 문서들의 숙지가 힘들 뿐 아니라 학폭위 준비 과정에서의 업무량도 만만치 않아 다른 교육에 신경 쓸 틈조차 없다고 한다. 업무량은 이루 말할 게 없죠. 학교 폭력하면 하고 나면은 사실대로 쓰기부터 시작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조사도 말이죠. 수업 중에는 못 받게 해요.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방과 후 일몰 후에는 또 학부모 통화해가지고 학부모한테 이야기하고 나서 조사해야 돼요. 선생님도 수업하지 애들 지도하지 언제 교도소를 합니까? 그리고 또 24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하라고 그러지요. 이거 논리가 안 맞아 논리가. 2012년엔 학폭위 업무를 맡았던 교사가 업무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을 정도다. 어떤 때는 32일자로 학생부장 정도하는 생활활동 폭이 설정을 교육도 안 받고 학생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훈련도 안 받고. 훈련면 이것만 받고 밥 한 끼 먹고 초등학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학부모하고 갈등을 가지거나 원수를 지어야 될 일이 없는데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을 무지하게 원망하는 거예요. 저도 학부모한테 엄청난 일은 수모로 많이 당했어요. 어떤 학부모는 너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나한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부모는 나보고 X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 자기는 잘 키우냐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아주 막말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연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드라마는 제1편 사안 발생, 제2편 갈등 심화, 제3편 사안 처리까지 모두 3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폭력 드라마 제3편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에피소드를 시청하시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건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거쳐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징계 수준이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보실 드라마는 김평원 교수님에 의해 개발된 학교폭력 예방 교육용 드라마 그 3번째 에피소드로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과정과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영아, 많이 힘들지? 사실은 소연이가 보라를 부추겨서 너를 괴롭히는 거야. 지난번 노트북 사건도 소연이가 다 조작한 거고. 당당하게 나서서 증언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안녕하세요, 김 경장님. 네, 안녕하세요, 교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 경장님. 네, 안녕하세요. 올해는 학폭위가 너무 자주 열립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물리적 폭력 사건은 거의 없어졌는데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등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럼 오늘 사건도 언어폭력인가 봅니다. 네, 전담기구 조사 과정에서 학년 부장이랑 학생 부장이랑 심한 다툼까지 있었습니다. 담임교사인 송혜민 선생님께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부모 위원들이 제3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되도록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다시 뵙는군요. 매달 학폭위가 열리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학생 관리를 잘못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생기네요. 이번에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잘 듣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학폭위 매뉴얼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셨죠? 네, 그렇긴 하지만 매뉴얼을 열심히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판사나 변호사도 아니고. 맞아요. 상반된 양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변호사이신 주아 어머니는 이번에도 불참이신가요? 네, 바쁘셔도 이번에도 불참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참석해 주시면 도움이 될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학교 전담 경찰관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교사 이중원입니다. 위원장님이신 교감 선생님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제적위원 9명 중 학부모위원 2명, 교사위원 2명, 학교 전담 경찰관 1명 등 모두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심의를 목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중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를 구해주시고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하게 되면 퇴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게 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가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등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제적,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헌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 사항이 없으면 바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건의 학교 폭력 사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6월 13일에 이선영 학생과 김보라 정소연 학생 사이에 발생한 학교 폭력 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학생부장과 담임교사를 통해 파악된 사안 조사 결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학생들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김보라 학생은 피해자인 이선영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괴롭혀 왔으며 결국 이선영 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 결국 등교를 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반된 주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이선영 측 주장입니다. 이선영 학생은 김보라 학생이 자신을 괴롭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 김보라 학생 욕을 하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김보라 학생에게 전한 정소연 학생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누군가 이선영 학생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 문자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 가해자인 김보라 학생 측 주장입니다. 김보라 학생은 이선영 학생이 먼저 뒤에서 자기 욕을 하고 다녀 자신도 욕한 것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정소연 학생의 진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가해자로 추정되는 정소연 학생의 주장입니다. 정소연 학생은 이선영 학생이 김보라 학생을 뒤에서 욕하고 다녔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을 김보라 학생에게 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학생의 정신과 진단서, 익명의 문자 제보 내용 등 증빙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피해 학생 측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피해 학생을 입장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학생 들어오세요. 자신의 성명을 말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3학년 1반 이선영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검토 결과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선영 학생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선영 양이 먼저 김보라 학생 욕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을 뒤에서 욕하거나 비방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익명의 문자 메시지는 언제 받았나요? 제가 등교를 거부한 날 저녁에 받았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그 짐작이 가는 학생은 있나요? 글쎄요. 저희 반 학생인 건 확실한데 누군지 짐작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도와주려고 보낸 것 같아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서 소연이가 보라를 조정해서 저를 괴롭혀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왜 소연 학생이 보라 학생을 이용해서 선영 학생을 괴롭히려고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연이한테 원한을 살 이유는 없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보라가 저를 욕하면서 괴롭힐수록 반 아이들이 저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소연이도 저한테 친절하게 말하지만 왠지 보라보다 더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위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본 자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면 그 내용을 부모님께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선영 학생은 이제 나가도 좋습니다. 이제는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먼저 가해 학생을 입장시켜 주십시오. 네. 김보라 학생 들어오세요. 자신의 성명을 말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3학년 1반 김보라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위원님이 계신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 피해자인 이선영 학생과 친분이 있어 김보라 양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실 것 같은 분이 있냐는 뜻입니다. 없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검토 결과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라 학생은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학생이 이선영 학생을 심한 욕설로 계속 괴롭혀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제가 선영이를 좀 감정적으로 대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욱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녔다는 걸 들었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평소에도 자기가 공부 좀 잘한다고 으스대던 앤데 그런 애가 제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걸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선영 학생이 김보라 학생을 뒤에서 험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나요? 없습니다. 정소연한테 들었어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 중에서 왜 이선영 학생만 괴롭혔나요? 단지 공부를 잘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원래 입이 좀 거칠어서 습관적으로 욕을 잘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유독 선영이만 민감하게 반응해서 등교를 거부하고 결국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학폭위를 열어서 저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선영이 그 씨발년이. 세상에. 아니 학생, 그 경찰관 앞에서 욕하면 안 되지. 욕설을 하였으므로 퇴실 조치하겠습니다. 그 김보라 학생은 퇴실해 주십시오. 씨발 그게 아니라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내용을 부모님께 통지할 예정입니다. 세상에.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학생이군요. 요즘 애들 정말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저런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애가 학교에서 욕을 배워오나 봐요. 계속해서 가해 추정 학생 측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학생을 입장시켜 주십시오. 네. 정소연 학생 들어오세요. 자신의 성명을 말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3학년 1반 정소연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검토 결과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소연 학생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학생이 뒤에서 김보라 학생 욕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보라랑 선영이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보라가 말투나 행동이 좀 거칠긴 하거든요. 선영이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자꾸 뒤에서 보라 욕을 하고 다니고 그게 반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반 분위기도 점점 어수선해지고. 왜 보라에게 선영이가 욕하고 다닌다고 말해줬나요? 뭔가 제가 나서서 갈등을 조정해야 할 것만 같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보라한테 슬쩍 상황을 얘기해줬어요. 말과 행동을 부드럽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익명의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정소연 학생이 이 보라를 조종하여 이선영 학생을 괴롭혔다고 하던데요. 모함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지금 진술한 내용이 전부 사실인가요? 네, 정말 저는 다른 의도도 없었고 개입한 것도 없어요. 저는 친구들끼리 사이가 벌어지는 게 속상해서 뭐라도 해보려 그랬던 건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조치가 결정되면 그 내용을 부모님께 통지할 예정입니다. 소연 학생은 이제 나가도 좋습니다. 도대체 어떤 년이 문자를 보낸 거야. 찾아내서 가만 안 두겠어. 이제부터 관련 자료와 가 피해 학생 측의 진술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소연이 제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애랑 같이 학교 다녀서 아주 잘 알아요. 늘 전교 1등만 하고 그렇게 모범적일 수가 없는데 이런 데서 보일 줄은 몰랐네요. 세상에. 그러게요. 이번 수시에 서울대학교 지원한다고 하던데 정소연 학생은 이번 일과 관계없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정소연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고 소연이를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보라 학생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싶네요. 아까 욕하는 거 보세요. 보라 학생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욕설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나름 반성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점 고려해 봐야겠어요. 학부모 위원님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들은 그 선영이가 받은 문자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것인데 그 문자 메시지는 익명이라서 증거가 될 수 없지 않나요? 네, 맞아요. 실명을 밝히지도 못했는데 증거가 될 수 없죠. 네, 심증은 가기도 하지만 물증이 없습니다. 단 한 건의 문자 메시지로 전반적인 정황을 뒤집기에는. 네, 이 정도면 충분한 의견 교환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행되므로 위원님들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결정하셔서 서식에 표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피해 학생 이선영에 대한 보호 조치는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해 주십시오. 이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제적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5명 중 4명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이는 제적위원 가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의 조건을 만족한 것입니다. 먼저 정소연 학생은 직접적으로 폭력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아 이번 처벌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김보라 학생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포함한 교내 봉사 7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등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등록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은 증거가 확실치가 않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결과를 받아들일까요? 정소연 학생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재심을 한다고 별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우수한 소연인데 설마 보라를 조종해서 선영이를 괴롭혔을까요? 그건 그렇고 그 김보라 학생의 욕설과 언어 폭력이 심각한 수준인데 그 이번 징계를 계기로 반성을 하고 버릇을 고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학폭위에서 욕설을 듣기는 처음입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욕설을 하면서 괴롭혔다고 퇴학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 욕설도 분명 학교 폭력입니다. 우리 사회가 욕설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아, 씨발. 짜증나, 진짜. 보라야. 너 왜 청소하고 있어? 아 씨발 몰라. 교내 봉사하라고 지랄들이잖아 진짜. 그리고 내가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생겼냐? 짜증나니까 그냥 너 가던데 가. 선영이 그년이 꼬질러서 결국 이 꼴 만들었구나? 아니 왜 나한테만 다들 지랄들이야 진짜? 그러게 말이야. 선영이 걔하고 말 섞지 말아야지. 이 꼴 날까 무서워서 어디 말 섞겠냐? 선영아, 많이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 전학이나 퇴학당할 줄 알았던 내가 이렇게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선영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무슨 일 있고 그러면 다 나한테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너 혼자 끙끙 앓고 그러니까 괜히 일만 커지고 너만 속상하고 그러잖아. 안 그래? 응, 알겠어. 야, 이제 제대로 된 쓴맛이 뭔지 보여줄게.
여보세요? 선영이 어머니시죠? 선영이가 또 학교를 안 나와서 연락드렸어요. 뭐라고요? 선영이가 또 등교를 거부한다고요? 네? 학폭위 결과에 승복할 수가 없어서 재심을 청구하신다고요? 주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죄송해요. 선영이한테 문자 보낸 사람이 저예요. 뭐라고? 아니, 왜 그 얘기를 지금... 선영이가 다신 학교에 안 나온다고 해서 용기를 냈어요. 사실은 소연이가 보라를 부추겨서 선영이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지난번 노트북 사건도 다 소연이가 저랑 보라를 시켜서 조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그건 범죄야. 제가 예전에 소연이 물건을 훔쳤다가 걸려가지고 약점에 잡혔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선생님께도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그게 사실이야? 아니, 왜 소연이가 그런 짓을... 선영이 성적이 갑자기 오르니까 경쟁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이걸 어쩌지? 큰일이네. 아무튼 이렇게 용기 내줘서 고맙다. 죄송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소연이, 너 어쩜 그럴 수 있니? 네? 무슨 일이시죠? 정말 몰라서 묻니? 학폭위가 끝나고 보라가 징계를 받았는데도 선영이가 다시 학교를 안 나오고 있는데, 선영이 어머니께서 재심을 청구하신다고 연락이 왔어. 네?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죠? 학폭위에서도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요? 누군가가 제보를 냈어. 네가 보라를 조정해서 선영이를 괴롭혀왔다고. 노트북 사건도 네가 주도적으로 조작한 거라며? 아, 주희가 이상한 소리를 했나 보네요. 뭐라고? 주희가 도벽 있는 건 아세요? 제 물건에도 여러 번 손댔는데 절도범 말만 들으시고 이렇게 저를 모함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도 불쾌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거기 안 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네. 이를 어쩌지? 여러분 잘 보셨나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 과정은 마치 재판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원들의 판단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것, 관련자들이 모두 수긍할 만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모두 3편의 에피소드를 지켜보셨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용 드라마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학교폭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학교에서 드라마에서 보셨던 사건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드라마 중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다룬 제3편을 감상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했던 3편의 학교폭력 에피소드들은 지금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일 것입니다.